남희석은 1971년 7월 6일 대한민국 보령시 웅천읍에서 태어나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자 MC 중 한 명입니다. 30년이 넘는 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TV에서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좋은 친구들, 남희석, 이휘재의 멋진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받았으며, 특히 전국 노래자랑 MC로 활약했습니다. 친근한 코미디 스타일, 영리한 즉흥 연기, 고향 보령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남희석은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밝은 미소와 폭발적인 에너지 뒤에는 그가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잊혀진다는 느낌과 쾌활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고,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경력적 실패로 인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희석은 사생활에서 단순히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이 아니라 꿈과 고통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받고 싶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남희석의 가장 큰 슬픔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그늘에 가려진 느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령의 작은 마을 웅천읍에서 태어난 남희석은 공중 목욕탕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소박한 환경은 그에게 지역 사회에 대한 친밀감과 사랑을 키워주었지만, 동시에 시골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두 배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그는 TV 세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좋은 친구들, 글로벌 토크쇼 등 최고의 MC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스튜디오 토크쇼에서 야외 리얼리티 쇼로 변화하는 연예계의 트렌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재석, 강호동 같은 동료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동안 그에게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녹음에 실패하고 돌아온 그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희석이 건강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잊혀짐의 느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 그는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를 앓았고, 이 병으로 오랫동안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사회 불안증에 시달렸고, 다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약하다는 일부 시청자들의 비난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읽고 차 안에서 울면서 자신이 아직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슬픔은 자신감 상실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하는 연예계에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남희석의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밝은 대중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코미디언으로서 그는 정신적으로 지친 날에도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그는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아무도 자신이 겪는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2010년대 MC 김구라와의 논란처럼 여러 논란에 직면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일부 시청자들은 그에게 동료들만큼 날카로움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는 사랑하는 직업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희석의 커리어는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가 뒤섞인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고학을 전공한 후 SBS 코미디언으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고난 코미디 스타일과 다재다능한 진행 능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1990년대 인기 SBS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좋은 친구들의 MC가 된 것입니다. 이휘재와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남희석과 이휘재의 멋진 만남은 당대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친근함, 일상적인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는 능력,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에 매료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남희석이 글로벌 토크쇼 MC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며 국제적인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고계에서도 친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는데, 특히 롯데리아 브랜드를 통해 광고 속 긴 햄버거를 삼키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면서 브랜드를 일약 스타덤에 올렸습니다. 그의 전문성과 창의성은 광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때 이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커리어 정점은 2024년 전설적인 송혜의 뒤를 이어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로 복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는 특유의 매력과 국악에 대한 애정으로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그 매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남희석의 커리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0년대 리얼리티 쇼 열풍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런닝맨과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이 스크린을 장악하는 동안 그는 스튜디오 토크쇼 중심의 진행 스타일에 밀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레츠고 타임 익스플로러에 출연했지만 야외 챌린지에서 일부 시청자들에게 에너지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한때는 MC를 그만두고 싶었던 날도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즉흥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없이 연습했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에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직 업계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 마비였습니다. 이 병은 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의 경력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한때 인정받을까봐 감히 밖에 나가지 못했던 날들이 있었고, 스포트라이트를 잃는다는 느낌은 그를 우울증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심리치료가 실패한 후 그는 차에 앉아 울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들, 특히 아내와 딸 남하령의 지지로 그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남희석을 울게 만드는 힘겨움은 직업적 실패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남하령과 다른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지만 MC로 바쁜 일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부산 촬영 때문에 학교에서 하령의 공연을 놓쳤을 때 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하령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 보령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여 아이들에게 고향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지만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남희석이 항상 갈망해온 것은 유명한 MC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예계와 고향 보령에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큰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TV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을 꿈꿨습니다. 굿프렌즈와 글로벌 토크쇼의 MC를 맡게 된 것은 이러한 포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관객들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전통 음악을 기리고 전국 각지의 재능을 발굴하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참가자가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고향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희석 씨는 항상 보령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보령 플래닝을 설립하고 고향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아 첫째 딸의 이름을 남보령으로 지었습니다. 또한 금요일 와이드 보령 방송과 같은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여 도시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젊은 예술가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보령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구상 단계에 있지만 그는 수년간 후원사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통해 보령의 자부심을 불어넣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남희석 씨는 젊은 예술가들의 롤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세미나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신진 MC와 코미디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면 마비를 극복하고 무대로 복귀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광고계에서 진정한 프로로 인정받는 것 또한 그가 소중히 여기는 성과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임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결혼은 남희석 씨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슬픔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 교육계에 종사하는 평범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남보령과 남하령, 두 아이의 탄생으로 행복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자부심,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집을 자주 비우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하령이 때문에 학부모 상담에 참석하지 못해 실망감을 표하자 그는 마치 가족을 버리고 커리어를 쌓는 것 같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화해했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힙니다. 남희석의 연애에서 또 다른 슬픔은 대중과 언론의 압박입니다. 연예인으로서 그는 사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를 받습니다. 연애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부터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발언까지 말입니다. 한